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초 충북 제천에서 동료 한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폭행이었고 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이의 신청에서도 경찰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어 불기소 후 현재 항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한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었고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표 원장은 한 달만 같이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자 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날은 딱 제가 한 달째 일한 날이었으며 한의원의 회식 날이었습니다. 안주가 나오기도 전부터 피의자와 대표 원장은 소맥을 섞어 연거푸 권했고 원래도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저는 빠르게 취했습니다. 술잔을 꺾어 마셔도 피의자가 옆에서 눈치를 주거나 대표 원장이 잔을 넘치게 따라주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코로나 단계가 높아 2차를 숙박업소를 잡아 가자고 하였고 저는 망설였으나 어차피 사람도 3명이고 이미 여기까지 술을 마셨는데 조금만 더 마시면 계약이 되지 않을까? 역시 여자라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에 만취했던 저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드문드문한 상태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인 대표 원장조차도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취해 화장실에서 토하며 구르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숙박업소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피의자를 피하여 휴대폰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을 쳤고 그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무릎을 꿇고 피의자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의 CCTV는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고 경찰은 블랙박스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제가 처음부터 진술을 했었는데 왜 증거를 찾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피의자는 대표 원장이 잠든 새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을 했었다 라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저는 왜 혼비백 사나여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쳤을까요? 도망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해 몇 번이고 넘어지던 저를 피의자는 다시 숙소로 데려갔고 저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숙소는 복층으로 된 구조이며 대표 원장은 1층에서 잠들어 있었고 사건은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성폭행 도중 너무 무겁고 아파 정신을 차려 제발 하지 말라며 울며 뿌리쳤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왜 1층에 대표 원장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며 이것을 제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신을 잠시 차렸을 당시 저는 너무도 공포스럽고 두려웠으며 술에 취하여 이 장소가 어딘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잘 인지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애초에 1층에 누가 있고 없고를 생각할 정도의 겨를도 없을 만큼 취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하지 말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반항을 했으나 대표 원장은 단지 술에 취해 잠들어 듣지 못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일한 지 한 달도 안 된 때였고 피의자와는 업무 참관 때 4번 정도 본 것 외에는 사적인 카톡 하나 없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회식 당일에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서로 나이나 학교를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느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상사가 함께 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본인의 목에 키스마크가 남겨져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것을 제가 합의하에 성관계 중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보았던 사진은 목 아래에 상처 없이 약간 불그스름한 흔적이며 저와 제 변호사가 보기에는 와이셔츠를 잠그면 보이지 않을 위치라고 보았으나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사건 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제가 남긴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타액 검사를 하였냐고 하니 타액 검사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너무도 억울하여 국과수로 분석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국과수 결과 단지 사진만으로 키스마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중간간의 경우 술을 얼마나 마셨고 술에 얼마나 만취했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와 대표 원장은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줄여서 거짓 진술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증거인 영수증을 제가 직접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피해자인 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하지 않았고 키스마크라 거짓으로 주장하는 부위에 대한 타액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족한 수사에 대한 대가는 피해자가 전부 치러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신상이 드러날까 공개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저는 당시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고무줄 설치를 위해 앞니의 위아래로 고리까지 걸려 있었고 입천장까지 나사가 박혀 있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본인의 철사에 본인의 입이 찢어지기도 걸리기도 함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상태였던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긁히거나 찢어진 상처 없는 키스마크를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수사관님도 직접 제 치아를 보고 놀라서 사진까지 찍어 가셨으면서 어째서 결국 제 진술은 모두 묵살하신 건가요? 저는 사건 직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장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도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부축이 필요한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제 팔, 발목, 엉덩이 등 온 몸이 뭔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경찰은 합의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대표 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피의자와의 불법적인 관계로 엮여 있는 분입니다. 대표 원장은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피의자를 본인의 한의원에서 일하게 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제 집에 찾아오셔서 걔가 나한테 자기 인생 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 나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용서를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더군요. 정작 저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 원장은 끝까지 본인은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다. 라고만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은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지를 하고 있을 대표 원장은 왜 저에게 용서하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저는 어떠한 합의도 바라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 선배나 동기분들은 아실 겁니다.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취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고 제 직업을 사랑했던 저는 어떻게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으나 비슷한 남성만 보아도 공황이 오고 심지어는 길을 걷다가 특정 섬유 연제 향만 맡아도 발작을 해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하여 박살이 난 일상뿐입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누군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듯한 환각에 소리를 지르며 깨고 외출을 하다 돌아오면 엘리베이터 밖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서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온통 공포와 두려움, 억울함과 분노뿐인 삶이 제 일상입니다. 공정한 재수사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건 직후 저를 직접 보았던 분들은 모두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옷도 못 챙겨 입은 채 겉옷만 걸치고 지구대로 온 것을 보았기에 불송치로 결정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수사관은 제 지인에게 현행범이고 워낙 증거들도 뚜렷하니 걱정 말아라. 사회초년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몸 잘 추스르라고 하고 전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신상실 한거불능이라는 것은 오직 담당 수사관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지는 것인가요? 이 이상 어떻게 제가 더 증명해야 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으로 눈을 뜨는 것도 지겹습니다. 1년간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제천 경찰서 위에서 뛰어내려야만 내 억울함이 증명될까? 왜 반항하지 않았냐고 말하던 경찰은 그때는 내 말을 들어줄까? 도와주세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대로 묻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주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수사가 덜컥 열리지는 않겠지요. 다만 저는 죽어서라도 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 저를 떠올려 주십시오. 제발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술을 그렇게까지 마셨냐? 왜 거기까지 따라갔냐? 저를 질타하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수백 번을 탓하고 후회했으니까요. 다만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저를 꽃뱀으로 칭하거나 성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지인들이 많이 상처받아 너무 힘들기에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